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인데, 이런 명제가 하나 성립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명제입니다. 급수야, 급수. 급수가 수렴하면 무한히 더했는 합, 그 값이 어떤 유한 특정 값으로 수렴한다면, 급수가 수렴하면, 그러면 그 수열의 일반항의 극한 값이 0으로 수렴한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자, 요 명제를 외워야 됩니다.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자, 살짝쿵 증명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얘기해볼까? 급수가 수렴한다라는 말은, 맞지? 이 말이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Sn, n항까지 합이지. 그놈의 극한값이 뭐 수렴한다는 말과 똑같고, 그걸 알파라고 설정할 수 있겠네. 이렇게 이 말과 똑같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또 극한에서 배웠다시피,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 알파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1도 알파로 수렴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맞죠? 기억나죠? 그러니까 다음에 성립한다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사실은 다음에 성립한다면 이 말과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다음에 성립한다면 이 말이고, 파란색 말은 뭐지? 파란색 그러면 결국은 이 파란색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입니다. an은 뭐라고 적죠? an하고 같은 게, 그렇죠. sn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 an.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SN도 알파로 수렴하고 SN-도 알파로 수렴하니까 각각 수렴하면 막 대입하면 되잖아. 결국 뭐가 되노? 그 값이 0이 되는 게 이렇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증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간다를 이용하여 극한값을 계산할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다시 요 주어진 명제는 언제 쓴다고? 급수가 수렴하면, 맞지?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의 일반항이 0으로 수렴한다는 극한값의 계산. 결국은 극한값이잖아. 극한값. 리미트. 극한값 계산이지. 극한값을 계산할 때 이 명제가 나옵니다. 밑에 있는 이 명제는 뭐냐 하면 대우 명제죠. 본 명제의 대우 명제지. 그러니까 각각 부정하고 자리 바꾸는 거지. 가정과 결론을 자리 바꾸고 부정해낸 거죠. 그게 이제 대우라 하잖아. 본 명제가 참이면 대우 명제도 참입니다. 보다시피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아니면, 그러면 급수는 발산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지. 발산. 이건 또 언제 쓰냐라고 하면, 요 놈은 이 명제는 이 주어진 대우 명제죠. 이 명제는 언제 쓰냐 하면 급수지. 급수가 수렴하는지, 급수의 수렴 또는 발산을 조사할 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직접 계산하면 되겠지만 빨리 찾고 싶을 때, 조사할 때, 그때 요 명제를 쓴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공부하는 겁니다. 생각해보자. 다시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지 아니하면 무조건 발산하는 거야. 그럼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하면 발산할 수도 있고 수렴할 수도 있고 직접 해봐야 됩니다. 여기 적어놨는 게 그 말이지. 1번의 극한값이 0이면 수렴한다가 아니고 발산한도 아닙니다.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고,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역은 성립하지 않고 이건 대우 명제입니다. 자, 문제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자, 보니까 급수가 지금 급수죠. 급수가 2라는 것은, 이게 2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2든 100이든 1000이든 상관이 없고, 지금 주어진 급수가 수렴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라고? 결국은 이 주어진 숫자가 내한테 주는 수학적인 정보는 수렴이라는 의미야. 급수가 수렴합니다. 따라서 일반항이지. 여기 일반항이잖아. 급수 뒤에 오는 거. 요 놈의 극한값,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저 an-5라는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지?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은 5가 된다고 해주고 있는 거랑 동일하고, 요 놈이 an이 5로 수렴하니까 an 자리에 5를 막 대입하면 되지. 수렴하면 막 대입하면 되잖아. 이 자리에 5를 막 대입하면 되겠네. 결국 답은 뭐가 되는 거야? 13이라는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요 놈의 극한값은 13. 결국 극한값에 계산할 때 문제를 풀고 있는 거지. 극한값의 계산. 맞지? 여기다 5를 대입하고 그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급수가 수렴합니다. 2는 의미가 없다 했어. 2는 수렴이라는 정보를 주는 게 다고,
이 2가 2든 1000이든 0이든 100이든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수렴하면 네모 박스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이렇게 이 네모 박스지. 이 네모 박스의 일반항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정보를 주고 있는 거야. 따라서 AN의 극한값이 뭔지 알고 있고 대입해서 주어진 극한값을 계산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주어진 급수죠. 급수가 수렴한다는 말을 줬습니다. 수렴.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하고 문제에서 이제 물어봤는 건 극한을 물어보잖아요. 보다시피 리미트라는 극한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극한을 계산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는 뭐지? 그렇죠. 요놈의 일반항이죠. 요놈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리미트. 얘한테 줬는 수학적 정보는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의 an 마이너스 2라는 이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이렇게. 자, 요놈 이용해서 다음 주어진 극한값을 계산하시오라는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낸 게 뭐죠? 그럼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승 곱하기 an이라는 요놈의 극한값이 2가 된다는 걸 알아내는 거지. 자, 요놈을 이용해서 다음 주어진 극한을 계산할 건데 나는 지금 알고 있는 게 요거잖아. 요놈의 극한값이 2로 수렴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이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네. 분수식이니까 분모 문자에다가 an 앞에 요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3의 n승을 곱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럼 다시 식을 적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분모 문자에다 다 3의 n승을 곱할 거니까 3의 n승의 an이 될 것이며 요 놈은 역수죠. 3의 n승가 곱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될 것이고 분자는 6 곱하기 3의 n승의 an이 될 것이며 이렇게 더하기 자 여기다 5 곱하기 3의 n승을 곱하면 4의 마이너스 n승이란 말은 4의 n승분의 1이야.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4분의 3의 n승 이렇게 하나로 합쳐질 수가 있겠네. 이렇게. 그렇죠? 가능하죠. 이렇게. 자, 그래 극한을 제시해봤더니만 여기 있는 이 동그라미들은 전부 다 어디로 간다고? 요놈들은 전부 다 그렇죠. 2로 수렴하니까 대입하면 될 것이고 오케이. 요놈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밑에 있는 4분의 3이 공비인데 1보다 작으니까 0으로 수렴하죠. 0으로 갈 것이고 그럼 남은 답은 뭐가 됩니까? 결국 극한값 계산이 되는 거죠. 그렇죠. 2 더하기 1, 3분의 맞죠? 3분의 그 다음에 6 곱하기 2가 되니까 12 이렇게 해서 약분까지 하면 답은 4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급수다. 급수의 값이 지금 요 일반항, 요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은 내한테 어떤 정보를 줬다고? 물어봤는 게 극한값 계산을 물어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요 놈이 수렴한다는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네모 박스 2분의 9에 마이너스 an이라는 요 놈의 극한값이 0이라는 뜻이고 그 말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2분의 9라고 계준 거랑 같죠. 자, 대입하면 되죠. 이 an 자리에다가 얼마? 2분의 9를 대입하면 됩니다. 수렴하면 막 대입하면 되잖아. 따라서 계산하면 8 곱하기 2분의 9가 됩니까? 이렇게 더하기 7 이렇게 계산해서 답은 곱하니까 4, 9, 36에 얼마야? 43이 됩니까?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극한 계산 문제인데 급수야. 이 급수, 이 놈도 그렇고 이 급수도 모두 수렴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둘 다 수렴하네. 둘 다 수렴하니까 첫 번째 요놈의 일반항이죠. 이 박스에 있는 일반항도 극한값이 0으로 될 것이고 요놈의 극한값도 0으로 가겠네요. 그 정보를 준 거죠. 다시 적어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에 n 플러스 1분의 3의 n 요 극한값도 는제로고 사실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bn 이라는 수열의 극한값도 0이라고 줬습니다. 자, 따라서 위의 식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면 여기가 들어갑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되고 맞지? 이게 3이 되겠대. 3. 요 전체 값이 3이 되니까 결국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여기 3으로 가니까 an도 3으로 갈 수밖에 없겠네. 3으로 가고
여기 3으로 가니까 밑에 있는 식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은 뭐가 됩니까? 그놈은 마이너스 3으로 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정보를 이용해서 막 집어넣으면 되겠죠. 맞지? 집어넣었더니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수렴하니까 그런 거지. 마이너스 bn이 얼마라고? bn이 마이너스 3이니까 요래 될 것이고 an은 3이니까 요래 되겠죠. 그래서 극한값은 얼마 되죠? 2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전히 급수입니다. 급수. 급수가 이 는 b라는 말은 뭐냐 하면 이게 는 b라는 말이 뭐죠? 수렴이라는 뜻이죠. 수렴. 어떤 요한 특정 값을 수렴한다. 상수로 수렴한다니까 수렴한다고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라고 할 때 그 값 a와 b값 물어봤는데 일단 하면 여기 수렴하니까 요 놈의 일반항이죠. 일단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 정보가 수렴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렇죠. 4n 제곱에 마이너스 1분의 an 제곱에 플러스 4라는 극한값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요 놈이 0이 돼야 되는 거야. 0. 그렇잖아요. 다시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값이 뭐야?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 했으니까 이게 성립해야 되고 그러면 분모의 최고차항은 지금 보다시피 2차네 4n제곱 무한대로 가는데 분자도 만약에 이게 4n제곱 이렇게 예를 들어서 a가 요한 특정 값이면 4분의 a라는 값으로 0이 아니고 4분의 a로 수렴하게 되잖아. 맞지? 요 주어진 값이 0이 되려고 하면 an 제곱 이게 없어야 되겠네. 따라서 a 값이 얼마인지 알 수 있겠죠. a가 0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a는 0입니다. 왜 그런지 알겠죠? a가 0이 돼야지만 이게 없어져야지만 무한대분의 숫자에서 0이라는 값이 나올 거 아니야. a 값 구했습니다. a 값 구하면 이제 급수의 값을 또 구해야지. 그 급수의 값이 b잖아. 다시 한 적어보면 급수는 이렇게 되겠네. n 이퀄 1에서 돼가지고 무한대까지 이렇게 결국 남아있는 게 4n 제곱 마이너스 1분의 4가 남았습니다. 이거 남았는데 자 분모가 2차죠. 분무수 문제입니다. 4n 제곱 마이너스 1은 이렇게 해주면 되죠. 2n 마이너스 1 2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무수 문제라서 뒤따라가면서 슥슥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겠는데 이렇게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자, 쌤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원래 요 급수 계산 순서는 일단은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한다 했잖아. 시그마 k 이퀄 1에서 돼가지고 n항까지 합을 먼저 구할 거야. 그럼 요거 뭐가 되지? 요게 분분수니까 n 대신에 k가 들어가서 분분수는 앞에 거분의 1 빼기 뒤에 거분의 1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적고 일단 위에 상수 4가 앞에 튀어나가면 되겠죠. 튀어나가고 그 다음에 나는 게 아니죠. 요놈 빼기죠. 요놈 빼기 요놈이 분모에 가야 됩니다. 요놈 빼기 요놈. 그놈 빼기 그놈이 얼마입니까? 2가 됩니다. 2. 그게 분모에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간 다음에 마지막에 리미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내가 원하는 급수 값 계산하는 방법이라고 했잖아. 자, 그래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일단 자, 2 곱하기 앞에 리미트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리미트 나중에 붙여주면 된다만은 계산하면 왜 되죠? 2 곱하기 1부터 넣겠죠. 1 넣었더니만 얼마야? 1분의 1이가 1분의 1 빼기 1 넣었더니만 3분의 1 넣어야 되겠죠. 더하기 다음에 2 넣으면 얼마야? 2 넣으면 3분의 1 빼기 5분의 1 이렇게 더하기 점점점점 가서 규칙에서 n 넣으면 2n 플러스 1 넣어야 되나? 뭐 2n 마이너스 1분의 1 빼기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사라진 규칙이 뒤에 거랑 앞에 거랑 이렇게 사라집니다. 뒤에 거랑 앞에 거랑 이렇게 사라지고 남은 게 여기 남았는데 굳이 계산할 필요 없이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릴 거니까 요 놈은 무한대분의 숫자가 되면서 0이 되고 없어집니다. 무한대분의 숫자라서. 맞지? 남아있는 건 1밖에 안 남았고 2 곱하기 1이니까 결국은 얼마 되노 하면 2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답 2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 2란 답이 B값이죠. B. 요게 B값이 2가 되죠. B값이 2가 되고, 소리합니다. 이게 B값이야. B의 값이 2가 되고. 그 다음에 A 값은 나요. A는 0이고 B는 2니까 두 개, 더하라 했으니까, 답 맞네. 2가 맞네요. 두 개 돼서 2가 됩니다. 자, 여전히 급수죠. 급수가 4로 수렴합니다. 자, 근데 문제 써보니까 여기 있네. 잘 봐봐.
자, 그럼 요것도 한번 적어볼게.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급수가 4로 수렴하면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1에서부터 해가지고 무한대까지 갈 때 an 플러스 1이야. 그 다음 번째 한까지의 급수지. 요것도 한번 마찬가지인데 4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러면 한번 보자. 왜 그런지 알죠? 극한의 성질하고 동일합니다. 아까 선생님 제일 처음에 증명할 때 보여줬잖아. 맞지? 요 놈 있으면. 맞나? 자, 그러면 자 보자. 이 급수가 수렴하니까 또 알고 있는 정보가 뭐죠? 그렇지. 극한값에 요 일반의 극한값이잖아. 그게 또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게 또 0으로 수렴하면 이것도 알 수 있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의 극한값도 당연히 0이 된다는 거죠. 지금 적은 이유가 문제에서 그걸 물어보고 있네 지금. 자, 이런 정보를 알고 있습니다. 자, 상태에서 이 상황에서 리미트를 한 개씩 이렇게 다 나눠주면 이게 뭐가 되는 거지? 자, 예를 들어 볼까? 리미트 결국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플러스 1 더하기 분자가 리미트 n 플러스 1항까지 합을 극한치했으니까 요거는 뭐가 되는 거지? 사실은 요거는 똑같죠. 리미트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a n 플러스 1 요거랑 똑같은 거. 오케이? 분 모두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더하기 시그마 n 이퀄 1에서 돼가지고 무한대까지의 an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다 이렇게 수렴하는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 동그라미들은 다 어디로 수렴하는가? 이것들은 다 4로 수렴하고, 그렇죠? 요놈은 다 어디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니까 날아가겠죠. 이렇게. 답은 얼마야? 1이네 1. 맞지? 4분의 4. 그렇게 해서 답은 1이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문제네 이것도. 이런 것들도 신경 잘 써야 되겠습니다. 자, 수열 첫째 항이 1이고 요 놈은 극한값이 an의 극한값이 10이라고 줬습니다. 다음 주어진 급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문제 물어봤는데, 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요 놈을 일단 시그마 k 이퀄 1에서 돼가지고 n항까지 잡을 구한다. 맞지? 그럼 요건 뭐가 되지? ak 플러스 1 빼기 ak가 되지. 이렇게. 그 값을 마지막에 뭐 붙인다고 했어? 쌤이 계산하는 방법이 리미트를 보내버리면 n을, 그러면 이게 무한급수 문제가 된다라고 했죠.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요 뒤에 있는 요 빼기 때문에 뒤따라가면서 슥슥 사라지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지 사실은. 자, 집어넣습니다. 집어넣더니 뭐 해야 되죠? 1 넣더니만 A2 빼기 A1 뭐 해야 됩니까? 시그마니까 더하기. 그 다음에 K자리에 2 넣으면 A3 빼기 A2가 되고, 또 시그마 더하기 A4 빼기 A3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n 들어가니까 뭐가 되지? an 플러스 1 빼기 an이 되죠. 이렇게. 요 주어진 값에다가 마지막에 뭐 하는 거야? 리미트를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맞죠? 자, 사라진 규칙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습니까? 지금 뒤에 거랑, 아니면 앞에 거랑 한 칸 건너 뒤에 거 사라지고, 앞에 거랑 한 칸 건너 뒤에 거, 앞에 거랑 한 칸 건너 뒤에 이렇게 사라집니다. 그럼 제일 앞에서 두 번째 거 한 개 남았으니까 요래 남았겠네. 자, 거기다가 이제 극한을 채는 거죠. 극한 채하면 A1이라는 요 놈은 주어진 문제에서 해줬습니다. 여기 얼마라고? 1이라고 해줬죠. 요 놈은 1입니다. 1. 이거 1이네. 1이. 남아있는 게 뭐 남았습니까? 1이 남았잖아. 리미트. A이 무한대로 갈 때 AM 플러스 1이 남았죠. AM 플러스 1 남았고, 요 놈은 그냥 빼기 1이지 뭐. 빼기 1. 이렇게 남았는데. 맞지? 그러면 AM 플러스 1의 극한값을 알아야 되는데 해줬잖아 사실은. 어디 해줬어? 여기 있죠. 그렇지.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10으로 수렴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 번장이죠. 그 다음 번장도 여전히 10으로 수렴한다고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잖아요. 이렇게. 결국은 10 빼기 1에서 9라는 답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답 2번에 있습니다. 자, 급수가 수렴이라고 있는데, 급수가 수렴인데 이 급수를 하고 이제 일반항 급수가 수렴한다 하고 보다시피 또 뭘 물어보고 있죠? 이렇게 극한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급수 수렴 성질을 물어보는 건데, 이것들이 지금 시그마로 표현 안 됐으니까 여러분이 좀 혼란스러워 하더라고. 시그마 표현하면 왜 되죠? 별거 없습니다. 시그마 이런 식으로 되잖아. n 이꼴 1에서 돼가지고 무한대로 갈 때 이 점점점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잖아.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있어?
이렇게 적으면 되죠. n분의 an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죠. 1 넣으면 요거 맞죠? 2 넣으면 요거 3 이렇게 되는 거잖아. 요게 수렴이라는 것이. 요게 수렴한다고 얘기해줬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요 일반항의 극한값이 0이 된다는 거죠.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an의 마이너스 5의 극한값이 0으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고,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n분의 an의 극한값이 5로 수렴한다는 걸 알고 있고, 나는 n분의 an의 극한값이 5로 수렴하니까 이 모양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분모 분자에다 전부 다 n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주어진 식에 요걸 써먹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 전부 다 n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럼 요건 1이 되고 더하기 n분의 an이 되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놈은 3이 되고 n을 나눴으니까 더하기 15 곱하기 또 n분의 an이 되네. 이렇게.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요 놈들은 전부 다 어디로 수렴한다고? 그렇지. 요 놈들 전부 다 5로 수렴하니까 요 자리를 전부 다 5로 대입하면 되겠습니다. 요 놈들 전부 다 5로 수렴하죠. 5. 계산하면 답이 얼마 나오죠? 분모는 6이 되나? 6분의. 자, 5 곱하기 15 하면 75, 78 됩니까? 이렇게 맞나? 다시 5, 25, 1, 5. 맞아. 78. 약분까지 하면 아직 6을 약분하면 되나? 6을 약분하니까 13이 되나? 이렇게. 답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OX 판단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떤 명제가 있습니다. 급수가 수렴하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극한값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기서 급수가 수렴하면이라는 조건을 줬지만 사실 이거 내한테 어떤 정보를 준 거야? 왜 그러노 하면 보다시피 물어보면 그 뒤에 게 극한값과 관계되잖아. 그러니까 요 놈은 내한테 이런 정보를 주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그렇죠? 요 놈의 일반항이지. 요 놈이 뭐 된다고? 급수가 수렴하면 저놈의 일반항 an, bn 곱해놓은 값이 0으로 수렴한다고 이걸 이렇게 주고 된다. 그렇다면 리미트 an이 뭐 안 들어갈 때 an 또는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bn이 다시 요놈의 극한값이 0이 되든지, 맞죠? 문제에서 말하기를. 또는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bn의 극한값이 0이 되든지, 이런 둘 중에 하나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명제가 틀렸습니다. 이 명제가 틀렸습니다. 거짓이죠. 뭐 반대로 오는 명제는 참이야. 사실은 반대로 오는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건 참이고 저쪽은 거짓입니다. 어쨌든 주어진 문제에서는 참 거짓 판단했을 때 본 명제는 거짓입니다. 자, 거짓이고, 우리가 이렇잖아. 곱했는 게 0이라 해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0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극한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수학 일반적 수에서는 곱했는 게 0이란 말은 둘 중에 하나는 0이란 말과 똑같은 거 맞아. 사실 맞지. 그렇지만 극한은 그렇지 않죠. 발레를 한번 들어보면 굳이 내가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an이라는 수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an이라는 수열하고 발레를 한번 들어보자. 가장 많이 드는 발레인데 an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 0, 3, 0, 3, 0 이렇게 그런 식으로 들어가는 수열이야. 진동하는 거죠. 지금 발산입니다. b에는 여기서 0, 2, 0, 2 이렇게 0, 2, 0이 가장 쉽게 발레되는 거죠. 이렇게 여전히 진동하지만, 그럼 생각해봐봐. an과 bn 곱했는 거지. an과 bn 곱했는 거 얼마야? an하고 bn 밑에 곱볼까? an하고 bn 곱했는 수열은 곱하니까 0, 곱하니까 0, 0, 0, 0, 0, 0, 0으로 수렴한 게 맞아. 그렇지만 an도 진동, 발산, bn도 진동, 둘 중에 하나는 0으로 수렴하는 것은 아니지. 반대로 반드시 발레를 들 수가 있다는 거지. 어쨌든 주어진 본 명제는 거짓입니다. 자, 여전히 급수가 수렴합니다. 급수가 수렴할 때 극한값을 물어봤으니까 보다시피 명제를 이용하겠죠. 급수가 수렴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여전히 요거죠. 요 놈의 일반항이 0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거 보니까 리미트 n이 무한 들어갈 때 n 곱하기 an 마이너스 그 다음에 n 플러스 4분의 2n 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3
n이라는 요 주어진 수열의 이 수열의 극한값이죠. 요 수열의 극한값이 는 0으로 수렴한다는 거지. 그런데 나는 지금 알고 싶은 게 AN이지. 그럼 AN이 어디로 수렴한지를 알고 싶은데 이 상태에서는 힘듭니다. 그래서 리미트 극한 뒤에 좀 복잡한 식의 수렴 문제가 나오면 치환한다고 우리가 또 공부했던 기억나야 됩니다. 치환한다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보자. 원칙적으로. 요 놈이 너무 지저분하니까 요 놈은 그냥 BN이라고 한번 적어보자. BN. 치환합니다. 그러면 식이 여기 나오잖아. 리미트 N이 뭐 안 들어갈 때 BN은 0으로 수렴하는 거죠. 나는 지금 AN이 얼마인지 알고 싶으니까 요 식을 정리해서 한번 정리해보자. 그럼 N 곱하기 AN은 걸로 고치면 BN하고 같다 했으니까 BN 되어 있고 이 양되면 플러스가 되겠네. 플러스 이렇게 해서 N 플러스 4 그 다음에 2N 제곱에 마이너스 N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N은 걸로 고치면 양변을 N으로 나누면 되겠지. N으로 나누면 N분의 BN이 될 것이고 더하기 양변을 N으로 나눈단 말은 이렇게 N 플러스 4가 된다는 뜻입니다. 2N 제곱에 마이너스 N 플러스 3 그래서 이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렇게 요 주어진 식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되겠죠. 이렇게. 따라서 자 이제 B에는 0으로 수렴한지 알고 있으니까 막 대입하면 되잖아. 0으로 수렴하니까 n분의 0이니까 이건 당연히 어디가 0으로 수렴할 것이고 맞지? 여기에 분모가 지금 몇 차죠? n제곱 대빵이 n제곱이네. 2차 분자도 2n제곱 그래서 얼마? 2가 되는 거죠. 2. 그러니까 an 요놈의 극한값이 얼마 된다고? 요놈의 극한값이 2로 수렴하는지 알아내는 거야. 막 대입하면 되지. 수렴하니까 대입하면 여기 2 대입하면 4 빼기 2 더하기 3 되나? 4 빼기 2 더하기 3이 되니까 답이 얼마죠? 답은 그래 3번에는 5란 답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